뜨거운 조명이 무대를 비추던 그날 밤 서울 광진구의 공연장에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다. 무대 위로 등장한 건 화려한 퍼포먼스를 예고한 아이돌이 아니었고 급작스러운 이슈로 주목받은 연예인도 아니었다. 묵직한 발걸음과 함께 등장한 이는 다름 아닌 가수 손태진이었다. 환호보다 먼저 터진 건 박수였다. 그것도 중년 여성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양손을 모아 힘껏 보낸 박수였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았다. 무대가 시작되기도 전 객석은 이미 하나의 감정으로 묶여 있었다. 그날의 무대는 손태진이 직접 만든 노래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를 라이브로 처음 선보이는 자리였다. 이 곡은 트로트와 발라드의 경계를 허물고 세대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담아 발표된 듀엣곡으로 손태진은 작사, 작곡, 편곡, 제작까지 모두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오롯이 녹여냈다. 발표 직후 벅스 성인가요 차트 1위 멜론 성인가요 차트 5위에 오르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특히 멜론 트로트 차트에서는 발매 당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며 장르를 뛰어넘는 공감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 속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는 이 노래를 들으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는 눈물 흘리며 댓글을 남겼다. 팬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노래가 닿을 수 있는 방향을 넓혀주는 전파자가 되었다. 그리고 손태진은 그들과 함께 무언가를 다시 정의하려 했다. 트로트란 무엇인가? 음악은 어디까지 감정을 품을 수 있는가? 가수는 무엇으로 사랑받는가?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는 단지 한 곡의 신곡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세대의 고백이 다음 세대의 다짐이었고 어떤 이에게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의 편지였다. 그리고 그 편지의 주인공이 무대 위에 섰을 때 관객은 노래보다 먼저 그 마음에 반응했다. 우리는 늘 최신곡과 퍼포먼스에 반응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시대에 한 남자의 진심이 음원을 뚫고 무대 위에서 관객의 눈을 마주하며 전해졌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를 지켜주겠다는 단순한 말이 왜 이렇게 큰 울림이 되었을까? 당신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무대 너머로 이어진다. 노래가 끝난 뒤에도 박수는 계속되었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한 줄의 가사가 남았다. 그날의 조명보다 더 오래 빛나는 무언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 펼쳐진다. 2025년 7월 29일 오전 9시 43분 손태진의 신곡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가 정식으로 공개되었다.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벅스 성인가요 차트 1위를 기록했고 멜론 성인가요 차트에서도 5위에 올랐다. 트로트 부문에서는 발매 당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 곡의 특별함은 단지 성적에 있지 않았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손태진이 이 곡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며 편곡과 프로듀싱까지 모두 주도했다는 점이었다. 대형 기획사 소속이 아니면서도 전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내며 한 편의 음악을 예술로 완성시킨 것이다. 곡의 시작은 조용하다. 반주보다 먼저 들어오는 것은 숨소리 같은 숨결이었다.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 라는 첫 구절은 마치 속삭이는 듯한 톤으로 시작되어 점점 넓은 공간을 채워간다. 트로트의 감성과 발라드의 서정이 섬세하게 얽히며 세대를 초월한 감정의 공감대를 만들어낸다. 흔히 트로트는 연륜이 묻어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손태진의 목소리는 젊고 담백하면서도 마치 시간이 녹아든 듯한 깊이를 품고 있었다. 곡의 중심에는 부모 세대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 있다 하지만 단순한 효의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어느 날 문득 부모의 손등을 보며 문득 떠오른 후회의 마음일 수도 있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감사의 인사 일 수도 있다. 손태진은 그 감정을 멜로디와 가사로 풀어내며 단순히 들리는 음악이 아니라 가슴에 남는 음악을 만들어냈다. 이 곡은 듀엣으로 제작되었으며 함께한 인물은 트로트 신의 전유진이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잘 어울렸다. 전유진의 맑고 선명한 음색이 손태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중저음과 조화를 이루며 한 편의 편지를 낭독하듯 이어졌다. 이 듀엣이 단지 화제성이나 콜라보레이션 차원을 넘어 음악적 진정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녹음 당시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었을 때 한 장면이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았다. 스튜디오 안에서 손태진은 이어폰을 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서 조용히 속삭이듯 노래했다. 그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마지막 음절을 부를 때 그는 눈을 뜨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마치 감정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 음절 한 음절이 진심이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무대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팬미팅 무대에서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를 부르는 장면은 많은 관객의 눈시울을 붉혔다.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어떤 칭찬도 설명도 필요 없는 감정의 언어였다. 음악을 만들고 부르는 과정만으로도 이 곡은 이미 특별했지만 손태진이라는 인물의 서사가 여기에 더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가 되었다. 손태진은 클래식 전공자였고 팬텀 싱어 시즌 1에서 포르테 디 콰트로 멤버로 대중에게 알려졌다. 이후에도 꾸준히 크로스오버와 트로트를 오가며 다양한 장르를 소화했지만 그는 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했다고 말한다. 음악이란 무엇인가, 노래를 부른다는 건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그는 무대 위에서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리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런 고민의 결과가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 라는 곡으로 드러났고 그것은 음악 이상의 무게를 지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부모님을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이 노래를 마지막 인사로 간직했다. 실제로 팬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통화가 이 노래였어요. 멜로디를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런 반응은 단지 감상평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술이 현실을 위로하는 방식이었고 손태진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어떤 슬로건을 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없이 곡을 쓰고 묵묵히 무대에 올랐으며 그 노래가 누군가의 일상으로 스며들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바로 그 기다림의 끝에서 열린 것이 팬미팅이었다. 2025년 8월 2일과 3일 서울 광진구의 한 공연장에서는 손태진의 단독 팬미팅 You Are My Sunshine이 열렸다. 이틀간 진행된 이 행사는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사전 신청부터 현장까지 조용한 열기로 가득했다. 팬미팅 현장은 콘서트와는 사뭇 달랐다. 화려한 영상이나 퍼포먼스 대신 한 조명과 적당한 간격의 좌석 배치가 눈에 띄었고 한쪽 벽면에는 작은 포스트잇으로 채워진 메시지 공간이 마련되었다. 팬들은 거기에서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었고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글을 붙였다. 무대에 오른 손태진은 별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첫 곡으로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를 불렀다. 라이브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음원보다 더 낮고 부드러웠으며 관객의 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집중된 공간을 만들었다. 노래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무대는 3초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무대가 아닌 객석에서 나왔다. 한 노부인이 무대가 끝난 뒤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 든 종이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켜줘서 고마워요. 이번엔 제가 응원할게요. 그녀는 무대 쪽으로 종이를 들어 보였고 손태진은 그 글을 보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연예인의 미소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반응이었다. 팬미팅은 그렇게 마무리되어 갔다. 어떤 이벤트보다 조용했고 어떤 공연보다 오래 기억에 남을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손을 잡고 나왔고 일부는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에게 이 노래는 단지 음악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녹아든 이야기였다. 그날 이후 팬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글이 올라왔다.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했다는 이들도 있었고 가족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중 한 댓글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손태진 씨는 제게 다시 가족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보 다 더 큰 노래가 있을까요? 이 모든 반응과 풍경들은 손태진이라는 한 사람이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는 단순한 가수도 아니고 스타도 아니다. 그는 누군가의 삶에 작은 위로와 용기를 건네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가 만든 음악은 이제 하나의 예술로 자리 잡고 있다.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 꺼질 때 객석의 불빛이 서서히 켜졌다. 공연장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그것은 열광의 박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어떤 감사와 다짐이 섞인 묵직한 박수였다. 그 순간 한 중년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향해 다시 한번 손뼉을 쳤다. 그녀는 이 공연의 시작과 끝을 같은 마음으로 맞이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의 노래는 제2 야기를 대신해 주셨어요.
그 문장은 이날 공연과 이 노래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말이었다. 내가 지금 지켜줄게요는 단지 한 곡의 신곡이나 듀엣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오랜 시간 쌓아온 음악적 고민과 진심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다가가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였다. 손태진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조용히 성실하게 걸어왔다. 팬텀싱어의 크로스오버 스타였던 그는 이제 무대를 넘어 가족의 이야기를 품은 음악가로 성장했다. 우리는 종종 음악을 듣는다는 말을 쉽게 한다 하지만 어떤 음악은 듣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손태진의 노래는 바로 그런 종류의 음악이었다. 부모를 떠올리게 하고 나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더 귀하게 느끼게 만든다. 그 감정은 설명할 수 없지? 만 분명히 마음속 어딘가를 흔들어 놓는다. 가족이란 말은 때로 너무 흔해서 가볍게 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 손태진은 그 무게를 음악으로 옮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률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하나의 공간을 만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팬미팅이라 불렀다. 한 곡의 노래가 이토록 많은 이야기를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놀랍다. 그리고 한 명의 가수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더욱 특별하다. 세상이 점점 더 빠르고 복잡해질수록 이런 음악과 이런 사람이 더 절실해지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그날 무대 위에서 손태진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모든 것을 말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안부를 전한 건 언제였나요? 이 노래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트로트 365 뉴스 기자 채널을 구독해주세요.